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수능 100일 나오셨는데 축하합니다. 이제 100일만 지나면 되죠. 자, 노베이스는 아니고 마감률하고 채택률이 이렇게 100%라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고 그래서 한번 답변 드립니다. 수능이 100일 남았죠. 그러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열심히 종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등급하고 6등급하고 열심히는 한 학습 분량에 있어서 10배 차이가 나는데 2등급하고 1등급의 차이도 10배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름이라는 것이죠. 나름 열심히가. 그러니까 더 많이 한다는 것, 집중한다는 것이 이게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한다는 것이. 자, 고성 생활을 보냈는데 성적이 애매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은 공부는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0일 기간에는 나는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럼 시험 점수와 항상 연결을 시켜서 이거를 하면 내 모의고사 점수가 실질적으로 오르느냐, 안 오르냐, 라는 거를 중심으로만 판단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0일 동안은. 자, 문과 학생이고요. 국어는 1-3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것은요, 이렇게 실전 연습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해서 틀린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을 고르면 이 오답을 고른 이유를 고쳐야 돼요. 이거를 방법을 분석을 해서 이걸 고르지 않는 방법, 체크법이나 아니면 이거를 찾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해나 이런 것들을 해설을 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의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2등급이면. 이해를 했으면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전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답을 찾을 것인가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것과 연관된 문제들을 내가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지 테마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수학은 운 좋게 2등급이고 보통 3등급이면 4등급까지 내려간다면 수학은 아마 실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실수를 어떤 식으로 완벽하게 잡느냐랑 이 틀린 것들, 유사 문제들을 푸는 그런 학습을 해야 돼요. 틀린 문제의 유사 문제들을 계속 풀어서 이거를 이론을 다시 A4 한 장에다가 정리하는 그런 노력까지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항상 2등급 나오니까 그 정도로 두시면 되는 것 같고, 사회탐구는 사실 지금까지 놓고 있으면 해야죠. 자, 생윤과 사문, 이지영껏 듣는다고 그러는데, 듣는 건 좋아요. 인강 듣는 법은 교재를 다 풀고, 틀린 부분만 듣는 겁니다. 틀린 부분만 집중해서 듣고, 나머지는 2배속. 아니면 건너뛰든지 하고, 이 틀린 부분만 집중해서 듣고, 이 틀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또 테마식으로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수능 100일 남아서의 공부법은 크게는 그렇습니다. 실전 연습.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실전 시험을 보고 이 시험에서 나오는 약점들을 깊이 있게 튼튼하게 메꿔간다는 생각으로 넓게 메꿔야 된다는 겁니다. 넓게. 그러니까 실전 연습과 오답 정리를 통해서 심화 정리를 통해서 이 근처에 있는 것들을 다 때려서 이렇게 터질 만한 것들을 꽉꽉 막아준다는 것이죠. 자, 현 시점에서 대학을 높게 잡는 거, 이 성적 자체 내에서 본인이 한번 맞아봤던 점수는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최고 득점을 맞으려면 본인이 틀렸던 거, 맞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도 없애야 되고, 실수를 잡으면 무조건 한 등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틀렸던 것들을 보면 요거를 근처를 다 튼튼하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테마식으로 정리하면 한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1등급 턱걸이들이 다 가죠. 현실적으로 전체 등급을 들어보니까 1등급 턱걸이는 거의 되겠지만 그 위에 때는 쉽지 않아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인서울 정도
목표를 잡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3 때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은 것의 후회는 늦었죠. 후회도 늦었습니다. 이제 반성하고 해나가야죠. 자, 확 치고 올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본인이 약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니까. 자, 인서울 등급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학생을 보니까 국어는 1, 3등급인데 국어는 1등급 당연히 목표를 해야 되고 영어는 그냥 2등급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유지를 하고 수학은 현실적으로 3등급을 잡아야 될 것 같고 탐구는 아직 안 했으니까 공부를 해서 2등급 순으로 다 유지를 해야죠. 근데 이제 목표적으로 수학이 2등급이 목표야 되고 국어는 0.5등급이 목표야 되고 자 영어도 목표 자체는 예를 들어서 1.2등급 정도 목표야 되고 탐구는 1등급이 목표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잡았을 때 이런 결과치의 위에 상위권에 요 목표와 근접한 점수를 맞아가야겠죠. 그래야 인서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까먹은 개념, 까먹은 거 있으면 그 주변의 개념까지 다 해야 되니까 수학에 관련해서는 인터넷에서 수학의 공식들을 다 뽑아서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가 계속 누적해서 자,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식까지 근처에다가 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 해놓는 과정이 한 30일 정도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틀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30%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실전 문제 풀면서 실수 안 하는 거 연습하는 게 3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념을 돌리기엔 부족하니까 본인을 믿고 틀리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유사하게 틀린 게 있으면 틀리는 내용들을 왜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쭉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무한등비급수 문제면 요 무한등비급수에 틀린 이유, 그걸 고치는 방법, 아이디어 착안 방법을 쫙 누적해서 기록을 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자 이렇게 한눈에 한 종이 한 장에서 볼 수 있도록 문제 하나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개념부터 듣고 있는데 안 들었으면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교재를 본 다음에 개념을 들어야 되고 1등급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개념을 들으는데 이것도 개념 교재를 빨리 봤어야 되거든요. 인강 듣는 법은 교재를 다 보고 필요한 부분만 찍어서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인강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니까. 그러니까 개념 듣고 수능 수특 수화는 시험 문제 풀듯이 마구잡이로 수특 하루, 수완 하루 이런 식으로 풀어서라도 빨리 푼 다음에 추가로 기출문제,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지속적으로 풀고 이 틀린 문제를 이 개념에다가 계속 상세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걸 다 외운 다음에 모의고사를 봐야 1등급이 나옵니다. 봉투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를 봐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하고 수특 수완만 얘기한다면 3등급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하고 수특 수완만 3등급, 기출문제까지 다 정리하면 2등급, 그래서 그걸 개념에다 정리해서 다시 모의고사까지 풀어야 1등급이 나옵니다. 자, 국어학원은 다니고 모의고사 주기적으로 풀고 있는데 완성됐는데 시험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시험 실전 훈련. 무슨 얘기냐면 학원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보는 거, 매산비처럼 조각조각 보는 건 의미가 없고 전체 시간의 분배, 그러니까 전체 모의고사 국어 전체를 보면서 이 전체 안에서 비문학을 어떻게 풀고 전체 안에서 문학을 어떻게 풀고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를 올리면서 시험 보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면 2등급까지는 순식간에 갈 것 같거든요. 학생이 1등급도 맞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 틀리는 걸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 갈릴 것 같습니다. 자, 문법도 어느 정도 완성되고 시험. 자, 질문이 많은 건 아니고요. 2번 질문을 더 얘기하면 2번 질문 얘기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요?
까먹은 개념이라는 것은 공부량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량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해주는 이 학생은 첫 번째 부족해 보이는 게 실전 시험을 보는 시험의 시뮬레이션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오답 정리를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오답 정리도 풀어가지고 쉬운 거 첫 번째 풀어서 다시 풀어 맞힌 건 한 줄 정리, 두 번 풀어서 세 번 풀어서 맞힌 건 세 줄 정리, 그 다음에 네 번, 다섯 번 풀었는데 또 틀리는 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시고, 아니면 A4 한 장에다 깔끔하게 정리만 해놓으시고, 이걸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 정리한 거, 세 줄 정리한 거를 나중에 유형별로, 문제 유형별로 이렇게 계속 여기다가 풀 때마다 누적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노베이스는 아니고, 수능 100일 남았을 때, 원칙이 정리하면 첫 번째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자, 공부하지 마시고 시험 공부해라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전 시험을 봐라. 그런 다음에 이 틀린 거를 정리해라. 이게 1번이고 정리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오답 정리도 이렇게요. 한 줄짜리, 세 줄짜리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총 정리를 해라. 다섯 번째로 이렇게 실수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모여지면 이 근처를 다 공부해라. 크게 땜빵해라. 5번.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것들, 그죠? 틀린 것들 중 공식을 찾아서, 다른 과목도 그래요. 개념을 찾아서 개념에다 추가로 쫙 계속 정리해라.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모아서 실전 연습을 하고 이거를 암기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념에다가 정리해라. 개념에다 정리해라. 그쵸?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교재, 개념, 수특, 수완 여기까지 보고 기출, 그 다음에 개념에 정리해서 모의고사까지 해야 등급이다. 이렇게. 그쵸? 이제 속도를 내서라도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6번. 7번.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 7번. 가능하다고 믿어야 되고, 8번. 이 목표는 이 정도로 잡아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이거일 텐데, 이거보다 조금 높게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사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죠? 8번. 9번. 이렇게 이 실전 시간, 시험 시간 이렇게 보여. 누구 학원 다니지만 시험 시간 전체를 본 시험 시간의 분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10번. 100일이면 이게 건강 관리하면서 페이스 조절 충분히 할 수 있고 해나가는 거거든요. 100일이면 2등급 정도는 안 되고 1.5등급 정도는 향상이 가능합니다. 항상. 자, 100일 동안이면 재수하는 기간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100일 전에, 그러면 딱 하나 마지막 1번으로 치면 9월 모의고사 전에 실수는 하나도 없게 만들어 봐라. 9월 모의고사의 목표는 실수가 하나도 없다. 몰라서 틀렸지.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 이게 점수가 안 나오고 중간에 안 나와도 수능날은 다릅니다. 수능날은 초집중, 초압박이 되는데, 내가 이 수능날에는 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나 그 심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망할 가능성도 있지만 극도로 잘 볼 가능성도 있는 게 수능날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수능이 끝나서 점수가 발표돼야 수능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수능날. 그러면 결국은 수능날 잘 보기 위해서 실전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답안 체크하고 답안 뒤에다가 이렇게 시험표 뒤에다 쓰는 것까지 연습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수능날 잘 하시려면 답안지를 출력해서 복사해서 출발해서 답안도 마킹 펜으로 체크를 하고 여기다가 답안을 이렇게 3, 5, 2, 3, 5, 1, 2, 3 이렇게 써오잖아요. 이렇게 주르륵 쓰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